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테마 한국사 학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고대, 오늘은 고대의 학문, 또 역사, 도교, 과학,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정치사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테마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 전 시대를 한 번에 모아서 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문제도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색깔을 한번 골라볼까요? 오늘은 어떤 색이 좋을까요? 네, 역시 요 색깔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고대 학문과 기술, 우리가 고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발해, 통일신라 이때를 우리가 고대라고 하죠. 우선 이제 한자 및 교육, 우리가 한자는 언제 들어왔죠? 철기 시대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철기 시대에 보급이 돼 있다. 이제 후에 신라에서 이 한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해석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리랑 어순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의 어법에 맞게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두나 향찰이었다라는 거.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태학을 두었습니다. 소수림 왕 때. 그 다음에 장수 왕 때는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당을 두었다라는 거죠. 자, 백제의 한자 및 유학 교육은 이제 오경 박사가 있습니다. 오경 박사. 박사라는 건 뭐 요즘에 드는 뭐 박사, 석사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예, 어떤 학문에 경제에 이른 사람들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경 박사, 그러니까 유교 경전 5개, 그래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요. 신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식적인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국시대 때 화랑도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유교 경전을 학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신문왕 때, 통일신라, 신문왕 때 들어와서 비교적 그 제도화된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바로 국학이었고요. 이 국학이 경덕왕 때는 태학으로 명칭을 바꿨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교 경전 가르쳤다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원성왕, 예, 귀족들의 원성을 많이 당했죠. 네, 이거 시켜서 그래. 귀족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 독수산품과 이런 거 하라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겠어요? 예,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로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독서산품과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으뜸인 상품이 있어요. 상품, 상품이니까 상중 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좌전 문서, 예기에 등하고 논어 효경을 이해한 자. 그러니까 쭉 많죠. 많아요. 그 다음에 중품은 요 정도 읽은 자. 읽은 자. 그 다음에 하품은 요 2가지 정도 읽은 자. 하품에서 뭐가 빠진 거죠? 논어가 빠진 거죠. 그쵸? 근데 상품에서는 능하고 이거를 이해한 자라요. 그러니까 중품과 하품은 읽은 자. 근데 하품에서는 뭐가 빠져 있다? 논어가 빠져 있다라는 거. 자, 특체 있습니다. 자, 특체는 뭐예요? 얘네들이에요. 제자 백가서에 능통한 자래요. 자, 제자 백가는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 때에 어마어마하게 그 등장을 했던 그 학문으로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유가라든가 도가라든가 법가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제자백가에 능통한 자, 얘들 특체란 얘기죠. 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발해 교육기관은 당나라를 본받아서 국가적인 어떤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했었고요. 독자적인 문자가 존재했습니다만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해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예공주, 정예공주 묘지석에 사륙변여체의 문장도 썼다. 이 사륙변여체라는 거는 글자의 대꾸가 4자, 6자, 이것이 이제 변화, 어떤 기초적인 변화를 주면서 수려한 문체, 그래서 사륙변여체라고 불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는 안타깝게도 단 한 권도 지금 현재 전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래되는 역사서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전기 때의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6이 100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권의 역사책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집 5권으로 이렇게 딱 요약집으로 고쳤어요.
딱 했는데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백제는 근초고 왕 제일 잘 나갈 때죠. 근초고 왕 때에 공이란 사람에 의해서 서기가 나왔고 신라 역시 제일 잘 나갈 때 누구 진흥왕 때 거칠부에 있어서 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화랑들의 역사를 담은 화랑세기 또 유명한 스님들 고승전 한상기 등을 지었다라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요 고구려 백제 요 정사와 관련된 역사서는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유하게 보겠습니다. 강수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이 외교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글씨도 잘 쓰지만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가 강수한테 반했죠. 예, 반했습니다. 그래서 답설인귀서 당나라의 장수입니다. 설인귀에게 답을 주는 그 편지 이것을 강수가 지었고요. 설총은 이두정리했다라는 거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10조를 올렸습니다. 시무 10조. 예, 물론 무시당했죠. 최치원이. 그래서 산으로 기어 들어가서 개원필경과 같은 그런 저수를 하였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교 보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노장사상, 무의자연사상, 또 뭐 신선사상 이런 것과 아주 그 신비로운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노장사상, 왜 노장사상이라고 그러죠? 노자장자가 만들었다 해서 노장사상. 그래서 무의자연을 중요시 여깁니다. 무의자연. 그래서 자연에선 놀장, 노자장자, 자연에선 놀장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민간신앙과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불로장생, 영원히 죽지 않는, 늙지 않는 신선.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이 경전이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도교 관련된 것이 고구려의 강서대묘의 벽화, 사신도. 뭐 현무, 주작, 뭐 청령, 백호 이런 신비스러운 동물들이 각 방이 동서남북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런 증명이 안 된다 보면 이게 신비롭기 때문에 도교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오원시,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쓴 시죠. 그래서 오원시를 보냈는데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족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알거든 어떻게 해라? 꺼져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중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냉정을 잃어버렸죠. 네, 이것도 이제 도교와 관련된다. 만족함을 알아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라. 도교에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백제는 금동대학로에 산수문이 벽돌, 자연이니까 이 산수문이 벽돌에 또 누가 있냐면 그 금동대학로에 그 산수문이 벽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신선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동대학로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택지적 비문이 있습니다. 이 사택이란 가문이 아주 그 백제에서 유명한 그 재상 가문이죠. 재상 가문인데 얘가 재상 노릇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얘가 잘렸죠. 잘리니까 이제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그런 것을 이제 비문에다가 딱 했습니다. 덧없음, 허무함. 그러니까 도교 관련돼 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화랑도를 국선도, 선, 네, 신선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풍류도 자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풍류, 그래서 풍류도와 풍월도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도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고. 자, 통일신라는 무덤에 12지 신상을 이렇게 둘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규모가 비슷해요. 원래 그 신라에 있었던 그 무덤 양식, 우리나라 굴식 돌방 무덤 있잖아요. 굴식 돌방 무덤이 비슷한데 이 비슷한 굴식 돌방 무덤 통일신라 들어오게 되면서 12지 신상을 그렸죠. 그래서 이 12지 신상을 딱 보게 되면은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무덤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또 최치원이 은둔 생활했고요. 자, 발해 같은 경우도 정요 공주 묘지석에 불로장생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금동대학로 도교 관련된 그 다음에 강서대묘의 사신도죠, 현무도죠, 현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불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오교구산입니다. 오교구산. 자, 오교구산에서
교종과 관련된 게 5개고 여기 보시면 화엄종, 열반종, 법상종, 법성종, 계율종 그다음에 선종과 관련된 것이 9개의 산이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에 그 구산 가운데서 여기 가지산이 나왔었어요. 가지산. 우리나라 요 전라도 남쪽에 있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기술 보겠습니다. 천문학을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농경을 중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왕권을 하늘과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은 하늘이 되는 것이다. 내가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늘이 나를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내가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안 좋아. 농사 못 하겠어. 그러면 뭐예요? 하늘이 나를 져버렸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꾸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왕들은 천문을 아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고구려에 별자리 그린 천문도가 있었죠. 이 천문도가 조선시대의 이성계가 맨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뭐를 했습니까? 이 천문도를 본받아가지고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그렸었죠. 자, 그 다음에 고분벽화의 별자리 그림 등. 그 다음에 백제는 역박사. 자, 역학입니다. 역학. 달력할 때 그 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달력을 우리가 딱 하려면은 기후를 알아야 돼. 저기 날씨, 천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별자리가 돌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신라 역시 선덕여왕 때 첨성대라는 천문 관측 기구를 두었다라는 거. 자, 수학 보겠습니다. 계산을 정교하게 잘 해야지만 탈이 안 생기는 그런 분야가 어디가 있는가 생각하면은 또 머릿속에 쑥 들어가겠죠. 우리가 고분석실, 천장의 구조, 고구려 같은 경우 천장의 구조 우리가 뭐였어요? 모주림 구조였죠. 이게 왜 이러니? 모주림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를 줄인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천장에 네모나게 있는데 이게 모서리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죠. 이런 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고, 역시 백제도 정림사지 5층 석탑. 신라 보게 되면은 여기 석탑 등 저기 목탑, 그다음에 석굴암의 구조, 여기 석탑들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열거 있는 것이 수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건축물에 수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함부로 짓는 게 아니죠. 예, 정밀하게 계산해서 짓는다라는 얘기고. 자,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 활판과 글자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넘버원, 세계 넘버원이죠. 무구정광대다란이경, 약간의 그 은유를 따가지고 무구정광대다란이경, 네,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불굴사라 되는데 불굴사가 아니라 불국사.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종이가 당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금속 기술. 고구려는 철광석이 풍부하죠. 그래서 재련 기술. 그래서 이런 철광석 때문에 철갑 기마병,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개마무사라고 그러잖아요. 개마무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백제는 4세기 누구 때? 근초고 왕 때 일본의 외왕에게 하사했던 칠지도, 이걸 놓고 보면서 금속 재련 기술이 발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또 한 가지 금동대학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게 금속 재련 기술. 자, 신라는 신라의 금관이 있습니다. 금관이 있는데 순금으로 된 것과 도금이 된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성덕대왕 신종, 이 종을 또 만든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 첨단 금속 재련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자, 다 아시리라 믿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석굴암의 구조입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그래서 뭐 수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예, 석굴암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당나무로 돼 있어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석가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천문 관측 기구인 첨성대의 모습도 여기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금속 재련 수준과 관련된 신라의 금관, 그 다음에 백제의 뭡니까? 칠지도죠? 네, 나뭇가지 7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칠지도라는 명칭이 붙어졌습니다. 자, 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때 이 글자가 이제 그 뭐예요? 한자다 보니까 한시가 유명하죠. 유리왕이 황조가를 지었습니다. 황조가리. 저기 있는 저 꾀꼬리 내 마음을 알까 몰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런새 꾀꼬리를 얘기하는데 이 유리왕이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부여잖아요. 아버지 고주몽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무엇이다. 세계 최초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을지문덕의 오원시 역시 한시로 돼 있고, 자 민중 노래 보겠습니다. 가야에 구지가가 있죠. 가야가 이제 가락국, 김해가에 건국설화가 담겨져 있는 거, 거부가 뭐 헌집죽게 새집다오 옛날에 이제 그런 놀이들 많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은 머리를 구워 삶아버리겠다라는 그런 구지가가 있고요. 구가 이제 거북이 구자죠. 그다음에 신라의 희소곡이 있습니다. 희소곡. 자, 이 희소곡은 슬퍼가지고 이 깊은 게 아니에요. 슬퍼가지고 희소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희소곡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러고, 자 향가, 신라의 향가는 한자를 빌어서 우리말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향찰이라고 불러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한자를 씁니다만은 이 한자가 어순이 중국의 어순하고 우리나라의 어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약간의 뭐를 두는 겁니까? 규칙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규칙을 만들어줘 가지고 뭐 향찰, 이도 이렇게 됐는데 이 향찰로 표기한 노래가 바로 향가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왕의 선화공주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했던 서동요가 있죠. 자, 통일신라 시대로 오면서 향가가 더욱더 발전합니다. 제망매가 월명사라는 스님이 돌아간 그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지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네, 이 화랑이죠. 충담사가 찬양하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그다음에 모죽지랑가, 이 낭도 득오가 역시 화랑을 추모하는 겁니다.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그런 향가를 또 지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 향가들을 말이에요. 3대목이라는 향가집에다가 이렇게 탁 했는데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향가는 언제? 고려초 균여전에서 균여라는 스님이, 이 균여라는 스님은 이 당시에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광종이었죠. 그래서 균여라는 스님에 의해서 11수가 전해져 있고 고려말 삼국유사에서 14수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총 합해서 몇 수? 25수가 지금 전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의 문화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앞에 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저와 함께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쉬워지죠. 이것이 저의 한국사의 매력.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